안녕하세요. EL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EU CBAM의 실질적 대응 전략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그 말씀에 앞서서 제 목소리가 감기로 인해서 다소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EU CBAM은 다소 갑작스럽게 시행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유럽 20여 년 전에도 이미 CBAM의 기초가 되는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저항가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이 이미 기업 내에서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고 논의가 활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CBAM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임박해 왔는데요. 첫 보고서의 배출량 입력값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EU에서는 이 시범기간, 전환기간 동안에 각국에서 모이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를 DB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환기간 동안에 첫 보고서를 1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부담감과 압박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의 CBAM 제도를 주축으로 진행하고 있는 독일에서 이 분야의 경험과 또 10여 년간 120의 대기업에서 생산 공장의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 등의 심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CBAM 단기 대응 전략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EU에서 CBAM을 설명할 때 요점으로 내세우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다시피 이 유로화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통화에 접목을 시켜서 유럽의 통화를 기초 통화로 굳건히 하고자 하는 유럽의 속내에도 들어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탄소 배출량 이퀄 세금 또 통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따라서 낮은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 TFT를 구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TFT가 어떤 업무들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당연히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CBAM 품목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경쟁력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탄소 배출량이 낮아야 되고 되도록이면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보다 낮은 것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생산 기밀, 노출 리스크가 낮아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TFT는 주로 한 3 또는 4 업무의 부서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부입니다. 각 부서들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구매부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들, 부품들의 협력사 목록과 당연히 부품 목록, 원자재 목록들이 관리 대상일 텐데요. 이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부품 협력사의 탄소 배출량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회사의 CBAM 대상 수출 제품의 각 부품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확보하고 이 부품사들한테 연락해서 CBAM 대응을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제출 받으면 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발표된 데이터베이스 값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유럽에서 앞으로 곧 발표한다고 하는 일반적 데이터베이스 값과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값과 비교를 해서 낮은 값을 써야 됩니다. 생산부서에서는 보통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원가 계산도 하고 에너지 이 원단위까지 뽑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생산부서에서 할 일은 일단 에너지 원단위에 유리한 계절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름이 되는데요. 이 기후 계절에 주로 EU 수출 생산량이 배포되도록 그런 생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에너지 원단위가 유리한 계절에
EU 생산 물품을 배치하고 원단위가 다소 불리한 곳은 내수용 생산품을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출 품목하고 내수 품목이 섞여 있을 경우 수출 품목만의 공정 에너지 흐름도 및 원단위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내부 기밀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는데요. 앞서 특정 계절에만 EU 수출 품목을 배치할 경우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정이나 에너지 흐름을 파악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기간, 즉 내수품을 생산하는 기간 동안의 노하우 등은 노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생산 계획과 분배의 묘미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는데 바로 재활용 원료의 최대치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철강 생산을 할 경우에는 고로보다는 전기로를 통해서 고철로 인해 생산한 제품들을 EU 수출품의 기반으로 삼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부에서 할 일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최적의 설비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앞서 드린 그 에너지나 탄소 배출량의 최저 기간이 될 수 있는 원단위가 제일 낮을 수 있는 그런 기간에 대한 계측값을 관리해야 됩니다. 계측값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측기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또한 이 기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고지서를 관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등, 소등 등 공장 내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가급적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너지 최저값을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 원단위가 가장 낮은 계절, 예를 들면 여름에 EU 수출 물량을 생산 배치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은, 즉 가장 좋은 제품을 유럽에 수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또 기온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원단위의 변화도 큽니다. 통상적으로 철강 산업을 보면 여름 시기에 원단위가 낮습니다. 로를 가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에너지가 덜 소비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에너지 원단위가 높습니다. 이렇게 평균 온도에 해당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을 기준을 세워서 이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는 것을 바로 디그리 데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에너지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기에 EU 수출 물량 생산을 집중하면 에너지 계측 모니터링도 이 시기에만 하면 되고 또한 원단위도 가장 낮게 됩니다. EU에서 실사 검증 등을 할 때도 이 시기를 위주로 방문하게끔 해서 계절별 운영의 노하우, 기타 기업 기밀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적재물 보관, 창고, 스톡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가장 적게 소비될 수 있는 에너지 원단위가 낮은 계절에 EU 수출 물량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적은 탄소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제품을 생산할 때의 재활용 원료, 재활용 부품을 최대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및 재사용 원료는 그 내재 배출량, CBAM에서 정하는 Embedded Emission이라고 하는 내재 탄소 배출량이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재사용, 재활용료를 많이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제가 한번 공정 도식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데 생제 70이 들어가고 재활용제가 20이 들어가고 외부에서 구매해온 재활용제죠.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수한 제어가 될 수도 있고요. 공장의 스크랩 재활용을 한 재료가 7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 공정을 통해서 우리 제품은 87이 나오고 스크랩 및 폐기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스크랩 및 폐기물 10 중에서 가공을 해서 폐기물은 3 정도 버려지고 여기서 7을 재활용하는 그런 순환 구조라고 봤을 때 매스 밸런스는 우리 공장 바운더리 내에서 90이 들어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90이 나가게 되고 내부에서 스크랩을 재활용하면서 웨이스트가 생기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embedded emission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제품을 생산할 때 이 공정 중에 나오는 탄소 배출량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나 부품에 대해서 우리 바로 앞단계 부품을 만들 때도 나오는 배출량을 같이 산정을 해서 기입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내재 배출량이라고 하는데 이 실질적 내재 배출량을 각 부품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각 부품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 내재 배출량은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된 부품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재활용 부품들은 내재 배출량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재활용을 촉진하고 웨이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EU CBAM의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EU 밖에 생산하는 생산자들을 위한 CBAM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프로세스 중에서 오직 셀러블 구즈,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에만 배출량을 계산해야 되고 폐기물에는 내재 배출량이 없고 또한 재활용제에도 내재 배출량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있어서 생제를 사용하는 70에 대한 내재 배출량 플러스 우리 공정 중에 필요한 에너지로 인한 배출량을 더해서 제품 87에 대한 배출량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87을 위해서 생제를 재활용제 없이 90을 썼다고 하면 이 내재 배출량을 모두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웨이스트를 줄이고 이 인풋을 최대한 재활용제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많이 쓰는데 전력 사용량에다가 기본적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곱하게 됩니다. 이거를 배출 계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력 배출 계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우리나라 평균값입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그 기업들이 위치한 근처에 신재생 전력망이 있다면 이 전력망으로 인해서 전력을 받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 탄소 배출 계수가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직접 받아서 쓴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가장 낮은 기본 탄소 배출량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망 구조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된다면 기업에 유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업장 제철소의 위치는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의 위치도 비슷한 곳에 분포가 되어 있다면 이 사업장에서는 가장 근처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생산된 전력을 쓴다라고 하면 이 사업장은 전기를 많이 쓰더라도 계수가 낮은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전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최종 탄소 배출량 계산할 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쉽지가 않죠. 전력망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빨리 실행될수록 우리 기업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련 정부 관계자분들께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주변에 가까운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시나리오를 쓸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 C밤 전환기간 동안에 탄소 배출량 산정을 보고할 때 유의점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EU의 첫 C밤 보고서에는 탄소 배출량의 최저값을 보고한다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즉, 가장 낮은 배출량이란 얘기는 가장 좋은 탄소 배출량인 거고, 그것을 수출한다는 거죠. 이 전략을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산을 EU 수출품은 가장 에너지가 덜 필요한 여름쯤에 생산한다는 그런 전략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 전환기간 동안에 EU에서는 전력과 관련된 배출량까지도, 이거 간접 배출량이라고 하는데 전력 소모량에 대한 배출량까지도 보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EU에서 각 나라별 통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배출량 통계를.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나중에 EU의 탄소 배출권,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나라의 배출권 가격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환율의 근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실질적인 배출량 통계를 EU가 먼저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고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향, 유리한 접근법을 취해야 되고 EU 수출 물량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수 물량도 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즉 낮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후가 있는 기간에 EU 물량을 생산한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환기간 동안에 기업의 공정 담당자가 배출량 산정 방법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에서 이런 법규들이 발효가 될 때 주로 컨설팅 업체에게 일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3자 검인증을 신뢰하여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차피 첫 보고 이후에는 배출량을 수정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계산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납품을 하는 부품사에서 수정이 있을 경우 우리 것까지 같이 바뀌기 때문에 거의 수정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제3자 인증을 이미 받은 값이라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할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제3자 인증의 신뢰성까지도 저하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공정 담당자가 기본을 확실하게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설턴트나 제3자 검인증 기관에서 요청사항을 대응하게 되면 기업 기밀에 노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기밀 유지 서약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내부 정보를 준다는 그 상황에서요 이미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환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공정 담당자가 이 C밤에서 요구하는 배출량 산정법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도 중요한데 생산 공정 기술자분들을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이분들은 숙련됐고 이분들보다 더 생산 공정을 잘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분들의 연륜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각 해당 공정상 물질, 에너지, 배분값에 대한 흐름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공정 안에서 물질 여러 개를 넣어서 물질의 투입 전후값의 에너지 소모량을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각 공정 생산 기술자들의 연륜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배분이 현실적 대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품을 생산하기 전 바로 앞 단계 부품 등 산업 물질의 탄소 배출량 결과값을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우리 생산 공정에서부터 산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맨 앞 단계 철강 원재료의 값을 기다린 후에 그 값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산정한다고 밀어놓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기다리다가는 보고 기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가정값을 선정해서라도 우리 자체 생산 공정에서부터 바로 선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 시기성을 고려해서 좀 빠르게 CBAM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기업분들께 보다 낮은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전략안을 말씀드려 봤습니다.